치경부는 왜 깊이 패여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찬물 마실 때 한 번이라도 이가 시렸던 분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시린 증상이 있는데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참고 넘기신다는 거죠. 제 환자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그냥 조금 시린 것 하나뿐이었는데 참고 치과에 안 오시다가 나중에 치과에 오셨을 때는 신경치료에 크라운에 심한 분은 이가 부러지고 오시는 분들까지, 이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치아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6,000건 이상의 임플란트 수술을 직접 집도한 26년차 치과의사 원태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찬물 마실 때 이가 너무 시려요. 이거 신경치료로 해야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유형으로 딱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경치료라는 말에 겁먹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 지금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가 분명히 있는데 지레 겁먹고 방치하다가 진짜 신경치료로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직 아주 작은 초기 단계라서 간단한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느 단계인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해주는 것, 이게 다입니다. 치아 구조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위쪽으로는 치아의 머리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치아의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머리와 뿌리 사이의 경계선, 잇몸과 치아가 맞닿는 그 부위, 이 부위는 사람 얼굴로 치면 머리 밑에 있는 목 부분이겠죠. 치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위를 치아의 목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치경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뼈를 경추라고 하잖아요. 이 경자가 한자로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치아에서 이 부위가 왜 문제냐면요, 여기는 치아를 보호하는 껍질인 범랑질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게 형성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랑질이 얇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조금만 달아도, 조금만 패여도 그 자극이 안쪽 신경으로 바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 패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시린 증상입니다. 찬물, 찬바람, 시큰한 음료, 이런 자극들에 갑자기 예민해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 치경부는 왜 깊이 패여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칫솔질입니다. 옆으로 빡빡 닦는 칫솔질, 그리고 뻣뻣한 칫솔모를 힘있게 사용하는 습관, 이런 칫솔질 방법이 치아의 목 부위를 조금씩 깎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아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를 갈거나 이 악물기 같은 습관입니다. 자는 동안 이를 가시거나 낮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무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과도한 힘이 치경부에 집중되면서 치아가 작게 깨져나가면서 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산성 음식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시큼한 음식, 이런 산성 성분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위산 때문에 치아가 생각보다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분들 특유의 식습관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치나 나물, 고기 같은 질긴 음식을 옆으로 갈면서 씹는 습관, 이게 치경부 만모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세요. 치아 패임은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각 단계를 설명드려 볼게요. 1단계, 초기에는 눈으로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냥 갑자기 이쪽 치아가 좀 시리네, 이 정도. 이때 잡으면 치료가 가장 간단합니다. 비용도 시간도 통증도 제일 적게 드는 단계입니다. 2단계, 중기인데요. 손톱으로 치아 목 부위를 이렇게 긁어보시면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 단계입니다. 음식물이 조금씩 끼기도 합니다. 이미 눈에 보일 정도로 폐임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시린 느낌도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3단계, 진행이 어느 정도 많이 돼서 폐임 부위가 깊어지면서 안쪽 신경이 비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시리기만 한 게 아니고 찌릿한 통증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씹거나 닿기만 해도 아픈 느낌. 이 단계부터는 치료 복잡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이 단계에는 신경이 완전히 노출되거나 아니면 치아 자체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선택지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거나 발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치아 폐임이 왜 위험한 걸까요? 시린 게 불편해서 문제인 거 아니냐고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폐임 부위는 세균이 딱 끼기 좋은 위치입니다. 충치가 거기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치태가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일 수 있고 닦아내려고 해도 이가 시려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잇몸병까지도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상태가 오래되면 신경이 감염되고 그 안에서 고름이 차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치아를 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치아 폐임은 한 개 치아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폐임의 원인이 칫솔질 습관이든 이갈이건 산성 음식이든 그 원인은 치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면 여러 개 치아가 동시에 진행되고 결국 임플란트까지 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치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아 폐임이 있다고 해서 이가 시리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냐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코팅 치료를 합니다. 시린 부위에 코팅제를 발라서 자극을 차단하는 치료법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고 치료 자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린니 전용 치약이 있어서 이걸 치과나 아니면 약국에서 구매하시고 병행해 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은 중기입니다. 이때는 레진이나 GI로 충전을 해줍니다. 폐임 부분을 재료로 메워주는 치료법입니다. 레진이란 재료는 치아색과 흡사하고 신미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GI라는 재료는 글래스 아이오노머의 약자인데 레진보다는 신미성이나 유지력에서 떨어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치아를 한꺼번에 할 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치료한 이후에도 원인인 습관을 같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갈이가 있으시면 마우스피스를 착용해 주시고 칫솔질 방향도 위아래로 바꿔 주시고 산성 음료도 섭취를 좀 줄여 주셔야 합니다. 이걸 같이 하지 않으면 치료를 해도 또 패이거나 떼운 재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중기를 넘어서 신경이 노출된 상태까지 가면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떼우는 치료로는 어렵습니다. 신경 치료를 하고 반드시 크라운으로 씌워서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비용도 치료 기간도 통증도 이전 단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더 방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발치, 임플란트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치아를 살릴 수 없는 상태로 여기까지 오면 치료 기간만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몇 배 이상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별로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되는지 잘 아셨죠?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개 치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아 폐임의 원인이 생활 습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치아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 치아를 다 치료해야 하니까 방치하면 치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치아 폐임은 초기에 잡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늦으면 신경치료, 크라운, 발치, 임플란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치아가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치료로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치과로 가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치아 페임의 단계와 각 단계별 치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모르고 방치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만은 꼭 막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과보스 원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